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3월 10일 늦은 밤에 찍는 영상입니다. 3월 11일 새벽에 올릴 텐데요. 윤석열이 대통령에 간신히 당선됐지만 우리는 복귀를 해봐야 되며 당장 지방선거와 5년 후를 대비해야 합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년 후에 이재명은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고고TV의 5년 후까지는 영상을 찍을지 모르지만은 그때까지 고고TV의 말씀을 기억하실 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실제적으로 국힘과 보수가 진 선거입니다. 25만 표의 차이는 그것을 이겼다고 지금 잔치를 벌일 일도 아니고 또는 환호를 지를 일은 아닙니다. 며칠만 있으면 각종 언론에서 윤석열의 차기 정보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기 시작할 겁니다. 어제까지 그러니까 3월 10일까지 나온 기사들이나 쓰레기 평론가들, 종편과 TV를 돌아다니는 쓰레기 평론가들은 윤석열이가 이긴 것은 다행이나 왜 윤석열이가 이렇게 고전했고 질 뻔했느냐를 갖다가 분석을 하는데 다 꽝입니다. 그 책임을 이준석한테 돌리려고 그러는데 이준석은 앞으로 언급할 기회가 많으므로 그 책임은 오로지 윤석열과 국힘의 구태의연한 수구 꼴통 기질이 있었다. 퇴화한 국힘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번 대선 과정을 제가 유일하게 고고TV가 윤석열을 비판적 취재하면서 사실적으로 방송을 했는데요. 제가 2달 동안 계속 한 말씀이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결은 초박빙이다. 절대적으로 보수층이 와글와글 몰려들어가서 여론을 조작한 것을 믿지 말 것이며 국힘 내부에서 나오는 여연에서 나오는 압승 구도 10% 20% 이긴다는 여론조사를 믿지 말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박빙이다 하고 제가 마지막 날까지 초박빙이다 그랬고 안철수 때문에 5% 이긴다 그런 것은 보수층이 그래도 결집을 하고 자신감을 갖고 투표로 나가서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결집하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적으로 8일까지 제가 듣는 정보로는 아주 초박빙이었어요. 고고TV에는 그만한 손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윤석열이가 신성을 하고 질 뻔한 선거 고전을 한 거에 대해서 이준석으로 책임을 돌리는데요. 이준석은 책임이 없다. 안철수도 책임이 없다. 오로지 윤석열과 국힘 떨거지들의 책임이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복귀는 해봐야 되며 당장에 6월 1일인가 6월 초에 지방선거가 있으므로 지방선거는 어떻게 되며 현재 대선 판세의 대선 결과를 보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지방선거가 대단히 위험하게 돼 있죠. 대선 판세를 분석해 보면 쉽게 말해서 보수층은 결집이 돼 있으나 그들은 흘러가는 세대며 60대 이상의 몰표가 나왔으나 그들은 조직력이 없더라. 그 다음에 치고 올라오는 3, 50대들은 전부 민주당을 찍었다. 그리고 20대들은 표가 양분이 되었다. 오히려 20대들은 이재명을 찍은 애들이 많더라. 뼈아픈 패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윤석열이 당선됐지만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뼈아픈 윤석열의 패배입니다. 정권교체 욕구가 54%를 넘어갔음에도 50%를 못 벗겼고 문재인의 지지율이 42, 3% 갈 때 이재명은 48% 가까이 치고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 기세를 어떻게 꺾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그 출구 예측 조사가
놀랄 정도로 요번에 맞았죠. 저도 경악했습니다. 저는 어제 출구조사가 딱 나오는 걸 보고 진다 하는 생각은 절대 안 했어요. 1, 2%는 이긴다 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벌써 갖고 있기 때문에 1, 2%는 이긴다. 그런데 0.8%뿐이 못 이겼다. 그러면은 왜 국힘이 이렇게 질 뻔했고 사실상 패배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국힘의 동력이 없었다. 오로지 정권 교체 하나만 갖고 덤벼들었으며 대장동만 갖고 덤벼들었으며 네거티브만 했다. 그래서 국민들의 중도층과 여성층들이 이탈을 불러일으켰다. 그 이준석 책임 아니에요. 그리고 국힘은 4.7 보선에 기세를 몰아 대선에서 그와 같은 판을 벌이려고 그러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대선은 보선하고 달라요. 대선은 일개 지역선거하고 다릅니다. 모든 국민이 양진영으로 뭉치며 또 중도층과 무관심층들의 심판 과정이라고 대선은 제가 말씀드렸죠. 지선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솔직히. 국민들은 지선을 별로 신경 안 쓴다는 말을 명심하시고 지금부터 들으셔야 됩니다. 교육감 선거도 별로 신경 안 쓰듯이 지선과 교육감 선거는 같이 있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4.7 보선은 그 중심에 김종인 씨가 있었다. 그리고 오세훈이라는 인물이 있었고 이준석은 보조 역할 뿐이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준석은 김종인 씨와 오세훈이 없는 상태에서 4.7 보선의 재현을 갖고 나왔다. 거기서 실패의 서막이 올랐던 것이다. 즉 윤석열은 오세훈이 아니었고 이준석은 김종인이 아니었고 4.7 보선 때 당을 장악하고 개혁보수와 중도로의 확장을 한 김종인과 달리 국힘은 오로지 보수와 강성 우파들만 결집을 했기 때문에 4.7 보선하고 판이 달랐다. 그래서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선거 구도를 국민의힘은 말아먹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은 막판까지 0.5%, 0.7%, 8% 차이 나는 박빙을 보면서 이대 남문들이 질주를 해서 이준석 걸 보호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무조건 지지하는 것을 보고 그거는 제가 자제해라 그래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대남들의 커뮤니티 활동, SNS 활동에 의해서 국민들한테 이대남들 일부예요, 그거도 일부들의 그리고 몰지각한 그 공격과 진격을 보면서 일반 국민들이 염증을 일으켰다. 이대남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은 이준석 지키기 위해서 그랬을 뿐이 없었다. 그 결과적으로 중도층과 여성표는 30대부터 50대까지가 몰표로 이재명을 갖고 중도층도 양분이 됐으며 그렇죠. 그래서 이대남을 갖다가 끌고 들어오고 이대남을 선전선동대로 삼은 이준석의 실책은 있었다. 분명히 있었다. 모든 세대를 아우러야 되며 남녀 성비를 갖다가 뛰어넘어서 아우러야 되며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준석은 오로지 이대남이 대단한 척하면서 MZ세대를 갖고 가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보시니 어떻습니까? MZ세대의 영향력은 없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 하는 말이 그래도 과거 대선과 과거보다는 이 20대 남자 여자들이 다 윤석열을 더 많이 지지했다 그러는데 그런 논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4.7 보선에 여성층과 남성들이 20대 30대 초의 남성들이 오세훈으로 몰려간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자 하는 정치적인 계획에 동참한 거고 문재인에 대한 반감으로 동참한 건데 그 기세를 못 받고 이번은 어떻게 됐느냐. 그 기세가 없어졌고 흉측하게 변했더라. 너무 강한 주장과 너무 강한 공격은 항상 국민들한테 반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국민들은 무섭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안철수가 윤석열을 단일화를 시켜줬음에도 윤석열이 고전을 한 것은 그것도 역시 중도 여성층의 이탈을 갖고 왔다. 안철수가 갑작스러운 단일화로 전남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던 안철수가 전남의 표심과 좌파들의 응집력, 위기 때문에 응집력을 갖고 와서 안철수의 단일화가 효과가 없었다 하는 거야말로 궤변이다. 만약에 안철수가 단일화를 안 해줬으면은 이준석이 주장했던 자강론이 이겼을 것이다 하는데 그거야말로 궤변이다. 안철수 단일화 전까지는 윤석열의 지지율은 찔끔찔끔 빠지고 있었고 이재명의 지지율은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었고 안철수가 단일화 결렬을 선언하는 순간 안철수의 지지율도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었다. 안철수가 단일화를 안 해줬다면은 그나마 현재 이번 대선에서 밝혀진 대선 결과에서 밝혀진 일부의 중도층과 일부의 여성층까지도 국힘에 안 오고 포기하거나 민주당으로 갔을 것이다. 또는 안철수 쪽으로 갔을 것이다. 따라서 안철수의 단일화는 윤석열을 당선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맞다. 또 한 번 말을 하는데 안철수 지지자들 여기다 댓글 달지 마. 너희는 어떻게 문바같이 남을 공격만 하고 적의를 내뿜냐? 응? 고고TV한테 하나도 도움을 안 주면서 그냥 듣는 거로 고마워해. 고고TV 들어봐야 고고TV한테 도움 하나도 안 돼. 광고 나오는 것도 내 거가 아니며 고고TV는 내 돈 가지고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몇 명의 지원자, 후원자를 갖고 하는 사람이고. 그러면은 안철수란 사람이 단일화를 시켜준 것이 국민의 국힘의 윤석열 당선에 도움이 되면 됐지 도움이 되질 않은 것은 아니다. 이걸 갖다가 이준석을 또 비호하면 안 된다. 이준석이 자강론으로 갔더라면은 오히려 압승을 했을 것이다. 그 가설은 없다. 정치의 가설이 성립이 된다면은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고 그 결과는 보수층이나 이준석 파들은 무조건 승승장구할 수뿐이 없었죠. 그런 결론이 나오죠. 그런 건 없다. 정치의 가설은 없다. 정치는 하루하루가 급변하는 생물적인 존재이므로 동태적인 존재이므로 그 현상을 봐야 한다.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졌나? 가장 핵심적인 이유예요. 왜 이렇게 질 뻔한 위기를 맞고 신성을 했는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국힘은 변하지 않았다. 건건건 자신감을 드러내며 현장 선거 유세에 국힘 지지자들만 동원하고 국힘 당원들을 동원해서 빨간 옷을 입히고 빨간 풍선을 띄우며 지들이 만들어 놓은 무대에서 지들이 도취하고 지들이 오판을 한 것이 국힘의 결정적인 원인이다. 그리고 국힘은 변하지가 않았다. 4.7 보선 때만 해도 4.15 총선의 패배도 당연한 결과였어요. 그 이후에 민심을 읽어보면 4.7 보선을 이긴 것은 오세훈이 있었고 오세훈은 그래도 합리적인 이성을 갖고 있다고 국민들이 평가하고 보수층인데서 계획을 하려고 그랬고 보수층이면서도 중도층의 소구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근데 윤석열은 처음 나오면서 중도와 좌파 쪽으로 가겠다. 중도와 여성 쪽으로 가겠다 했는데 선거 당일까지 중도 여성층은 무시하고 오로지 극우 강성위파 자유우파 유튜브 세력만 기대가지고 이게 선거를 했다. 질 뻔한 위기였다. 그러면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윤석열은 정치 초년생이었고 그 다음에 윤석열 밑에 들어간 윤핵관들과 구태 정치인들은 그동안 선거를 갖다가 보수 계엄을 가정부터 계속 패배했었고 단지 정권교체 욕구에만 기댔고 우리는 대장동만 공격하면 돼 이재명의 안 좋은 점만 공격하면 돼 하다가 위기를 맞이했었다.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을 제가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윤석열은 그걸 몰랐고 이준석도 몰랐고 윤석열 밑에 붙어있던 떨거지들은 전혀 몰랐다.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당장에 이번 판세를 분석해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도 4% 정도 신성을 했는데 쉽게 말해서 한강 라인, 아파트 라인, 한강 라인만 이남 쪽으로 강서구만 빼고 국힘이 이겼다. 그 이북은 한강 이북은 대부분이 민주당이 이겼다. 득표율을 보면은 그죠? 그러면은 서울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돼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부울경으로 가봐도 부울경 쪽에서 울산 같은 경우는 또 부산 같은 경우도 민주당 애들이 그 구별로 많이 가주더라. 요번에 부산 같은 경우 보면은 민주당이 말이죠. 표를 많이 뺏어갔어요. 제가 항상 말했죠. 서울과 부울경 수도권이 핵심이다. 지역별로는. 부울경에서 민주당이 이재명이 얻은 것은 저 예상과 달리 국힘의 예상과 달리 민주당은 약진을 했다. 그것도 역시 뭐를 보셔야 되냐 하면은 부산 지금 경남도 했나요? 경남은 아직 안 했죠. 부산 보선 때를 보라. 부산 때에 국힘이 득표한 게 민주당이 득표한 것보다 더블이었다. 근데 더블이 아니라 그게 반 정도로 줄어버렸다. 그러면 민심은 서울과 수도권과 부산의 민심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윤석열이 사실상 패배한 거다. 그리고 전국 지도를 이렇게 쫙 내서 보면은 구별로 따지고 가보고 지방 도시까지 소도시까지 따지고 들어가면은 전혀 국힘이 지방구도의 앞선구도가 아니라 지방구도를 고전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착각하는데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즉 광역시도지사 또는 일반 시지사, 구시장 이런 거를 갖다가 장악한다 그래서 우리 국힘의 지방 조직이 살아날 것이며 향후 선거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죠. 그 도움 별로 안 돼요. 지금 오세훈이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서울시 어석에 90% 갖고 있는 민주당의 딴지를 걸어서 못하고 있죠. 못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죠. 그건 시장의 능력으로 돌파를 해야 되는데 과연 국힘에서 그런 시장 능력을 갖게 한 애들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역시 시장도 지방선거도 광역도시 시장도 뭐 시골 저 전라도 하나는 그냥 다 줘도 돼. 어차피 그런다니까. 그런데 시요, 도도, 의회가 입법 권력을 가져와야 된다. 그게 핵심이다. 근데 이번 선거를 갖다가 끝나고 나서 판세를 쭉 보니까 전국적으로 보면은 0.7% 차이 나고 똑같다. 민주당하고 국힘이. 그럼 최소 따지면은 전국 지방선거에서도 과반뿐이 못 가져온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봐야. 근데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으니 그 효과는 있겠죠. 컨벤션 효과는 있으니 그래도 반뿐이 못 가져온다. 지금 현재로 보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시도 의회를 장악해야 되는데 그 의회를 장악할 만한 바람이 불었는가? 그만큼 국민이 밀어줬는가 하는 문제죠. 거치도 안 올릴게요. 그리고 경기도는 거의 쑥밭이야. 경기도는 전체를 놓고 이걸 펴보면은 각 시, 구, 군 이런 걸 보면은 전부 다 파란색이야. 그럼 우리가 뭘 가지고 지방선거를 이기는가? 2달 반 남았어요. 지방선거가.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공천을 잘해야 되고 혁신을 해야 되고 개혁지향적으로 가야 되고 중도지향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국힘은 지방선거를 위해서. 여기서 이준석을 흔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준석은 요번에 대선판에서 할 수 없이 윤석열에 딸려 들어가고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보였지만은 그러나 이준석의 정치개혁이라는 것이
새로운 제도, 새로운 인물, 새로운 미래를 갖다가 하고 있으므로 지방선거는 그래도 이준석한테 맡기되 개혁 보수를 전면에 내세워야 된다. 굉장히 힘들게 돼 있어요. 지방선거가 지금. 이 대선판을 보니. 제가 그게 더 충격적이에요. 그 다음에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은 총선이 2년도 안 남는다. 이번 대선판을 보면서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만약에 여기서 윤석열이가 민주당을 와해시키고 민주당에 이간질을 해가지고 사람을 빼놓으려고 그러면은 민주당은 폭발을 할 것이고 좌파들은 폭발을 할 것이다. 남을 수 있는 방법이 2년 후에 총선. 솔직히 대통령 권리도 중요하지만 입법 권리도 그만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점점 그렇게 변하고 있으니 보수는 개혁돼야 되며 개혁 중도로 가야 된다. 보수 개혁과 중도로 가야 된다. 물갈이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이준석이한테 그런 힘이 있을 것인가 하는 염려가 되는 것이죠. 안철수는 지금 나와가지고 중도 실용 정부, 중도 실용 정당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거는 개소리다. 보수도 진보하고 좌파도 진보하듯이 정치적이라는 것은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고 그 앞에 그 가운데 제3정당이 있는 것일 뿐이지 보수를 갖다가 중도 실용으로 간다. 보수를 없애버리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안철수 같은 경우도. 복귀를 해봤는데요. 무조건 이번에 보수청이 보수가 비록 대통령을 가까스로 가져왔지만은 실패한 겁니다. 즐거워하지 마시고 한우 울리지 마세요. 자유우파 유튜버 쓰레기 다니면서 돈 갖다 바치지 마세요. 나쁜 놈들입니다. 이까지 하겠습니다.